예, 두 번째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가 가장 관심들이 많은 질문이 많고 하는 그런 강의일 것 같아요.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지리적 환경이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에서 역사가 결정난다고 하는 결정론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주로 일제가 우리 식민주의 역사관을 만들 때 주로 지리적 결정론을 많이 했죠. 얼토당토도 않지만 지리 영향을 항상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인도사도 대단히 지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한번 하도록. 남아시아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주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역사가 많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여기에 사막 때문에 상당히 격리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요 단위 자체가 워낙에 커서 하나의 세계로서 있지만 외부하고 접촉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인도는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이 힌두쿠시 산맥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가 이제 티베트 고원에서 이제 엄청나게 높잖아요. 여기가 높고 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세계에서 비가 제일 많이 와요.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80년대 초인데 헤드 헌팅을 진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밀림에 들어가면 우가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뭐 하고 아프리카 토인들 우리 어렸을 때 보듯이 이게 이제 한다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혀 있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화살표 하나 찍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건너갔다 우리 이야기하는데 허왕우가 온 길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서 화살표 찍어가지고 여기를 건너갔다 그리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1942년도에 요리 침략가 다 죽었죠. 다 굶어 죽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버마 점령하고 이제 인도로 들어왔잖아요. 여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죠. 이렇게 막혀 있죠. 힌두쿠시 막혀 여기 아프가니스탄으로 건너가는 여기가 지금 좀 뚫려 있는 편이에요. 카라코람 하이웨이라고. 그리고 이렇게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격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커요. 중국같이 크지는 않지만 인도 8개국이거든요. 여기 남아시아 8개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8개인데 상당히 큰 덩어리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복잡한 나라입니다. 진짜로 복잡해요. 여기가 이제 얼마나 높으냐 하얗게 돼버리잖아요. 하얗게 이렇게 돼가지고 누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빠져나올 수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가 이제 인더스강이 흘러가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길목이 나오는 거고요. 아프가니스탄을 제가 4번을 가봤는데 정말로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는 길을 아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가면 밑으로 이제 인더스강만 흐르고 사방이 전부 산인데 저 위에 올라가면요 고원이거든요. 카불 고원 360도 300개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프가니스탄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것은 이란 고원하고 섞어져서 이렇게 이어져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렇게 내려오기는 어려워요. 길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그 길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유일하게
아프가니스탄하고 이제 이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산은 요 아프가니스탄 위가 어디예요? 우즈베키스탄이죠. 우즈베키스탄 이쪽이 타지키스탄, 저 위가 카자흐스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카자흐스탄 옥서스강 우즈베키스탄에서부터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쪽하고 유일하게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바다하고 관계를 가져요. 인도 남쪽하고 바다,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바다와 관계를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3세기 정도, 9세기에서 13세기 정도 지도인데 오죽에 있으면 여기를 쫄라해 내호다로서 호수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동남아시아하고는 관계가 돈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소위 연안 무역을 많이 해요.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도는 크게 지형적으로 6개로 나눕니다. 우선 히말라야 지대입니다. 히말라야 지대. 상당히 사람들 많이 살아요. 히말라야 지대, 그 다음에 인도 겐지스 평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인도 겐지스 평원. 그 다음에 여기가 타르 사막입니다. 타르 사막. 그 다음에 여기가 데칸 고원이에요. 여기 데칸 고원. 데칸 고원 남부 인도는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남부 인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형적으로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문화적으로 이렇게 자르죠.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데칸 고원은 여기까지 이렇게 데칸 고원인데 요 정도로 5개 주가 있어요. 요 안에가. 요 5개 주가 언어가 자체가 달라요. 인도 유럽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통합니다. 아예.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안 통하듯이 안 통해요. 아예. 어떻게 저 밑에 저 사람들이 살게 됐을까는 아직은 미스테리죠. 근데 말 자체가 안 통해요.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말이 그런 대로 통해요. 말 잘한 사람들은. 요 힌디 쓰는 사람들, 저도 이제 현지 조사를 가봤는데 요 펀잡에 가가지고 말하면 대충 통해요. 대충. 예. 요 방글라데시 벵갈에 가서도 대충 통하고. 근데 언어가 서로 다르죠. 자존심이 다르고. 그래서 요 밑에는 전혀 안 통하는데 데칸고원의 요 서쪽 요쪽은 마라티라고 하는 요 북부 인도 사람들, 북부 인도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 남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어서 여기를 남부 인도라고 한다. 남부 인도는 데칸고원이고 데칸고원은 다 남부 인도는 아니다. 그래서 데칸고원, 그 다음에 요렇게가 지금 바닷가에 이렇게 해안평야가 있어요. 해안평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쪽이 조금 더 낮죠. 조금 낮아서 이쪽으로 많이 건너오고요. 이쪽은 조금 피곤해요. 좀 높아요. 그래서 요 해안평야 하나, 그 다음에 이쪽이 동북부 인도. 동북부 인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글이 있는, 세계에서 비가 제일 많이 오는데 우리같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보면 몰라요. 우리는 잘 파악을 못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버마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이제 숲이 이렇게 정글이 있기 때문에 버마 계통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애초에 이쪽 벵갈의 영향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탄, 네팔, 시킴 이런 데는 전부 다 이 사람들하고 같은 소위 몽골리안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버마에 속하냐, 티베트에 속하냐, 인도에 속하냐는 것은 역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게 생긴 걸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긴 걸로만 하면 티베트하고 가깝죠. 티베트, 버마 계통이니까. 그래서 크게 6가지로 이렇게 달라지는데, 역사가 인도는 뭐 들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통일 왕조가 거의 없어요. 통일 왕조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2가지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고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원. 여기를 뚫고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남북을 하나로 연결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곤해요. 고원이라고 말 타고 올라가 코끼리, 더군다나 고대의 중간 정도까지는 주로 타고 다니는 게 전쟁 때 하는 게 코끼리거든요. 말은 조금 이후에, 굽다시대 이후에 말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코끼리를 타고 저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동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도 있고, 물론 말은 있었지만 기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지형도 또 안 좋고 해서 중국보다는 훨씬 지형이 복잡합니다. 복합적이에요. 더군다나 인도는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누가 봐도 하나예요. 누가 봐도 하나잖아요. 이걸 여기 끝에 안 하고 요점 안 왔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저 통일 아직 안 했네, 못 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한번 뭐 지도에는 없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당이나 당, 한, 청 이런 데는 엄청나게 신장 위구르까지 다 그걸 했잖아요. 근데 신장 위구르 빠진데 송 뭐 이런 데는 통일 안 했단 말을 안 해요. 티베트도 마찬가지예요. 티베트도 청에는 들어가지만 명에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뭐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러면 청은 통일했고 명은 통일 안 했냐, 뭐 이렇게 말은 안 하거든요. 거기는 하나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기가 곤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여기가 사막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끼어도 그만 안 끼어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만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화중지방 화북지방 여기만 통일하면 통일했다 그래요. 근데 인도는 여기는 통일을 좀 덜하면 통일이 안 됐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외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외부 사람들은 인도를 볼 때 하나의 단위로 생각을 해왔어요. 오래전부터. 자기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해초가 뭘 알겠어요. 인도에 대해서. 해초가 할 때 왕 오천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오천축국. 천축국이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동서남북 중에서 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통일이 됐었냐? 통일이 안 될 때 같거든요. 완전히 뭐 엉망진창으로 뭐 쪼개졌다는 것을 이제 농담으로 엉망진창이라고 한다고 치고 많이 분열이 되어 있을 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이 되어 있으면서도 여러 기록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쇼카도 그렇고 붓다도 그렇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 용어인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전륜 성왕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륜, 바퀴를 굴려서 하는 성스러운 왕이다. 짜끄라바르뜬이다. 짜끄라바르뜬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 히말라야에서부터 깐야쿠마리까지 양쪽 바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를 다 하나의 통치권 안에, 사무라트라고 하죠. 하나의 통치권, 일통치권 안에 두어야 내가 제대로 된 내 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인도를 나눠라 하니까 9개의 연꽃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9개. 근데 카시미르 이쪽 지역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개념이 없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쪽을 요 정도 해가지고 9개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도를 하나의 문화 단위로 인식을 하고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인식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통일을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 엄청난 게 있는 게 뭐냐면 카스트라는 게 있어요. 카스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 들어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문화를 받아들이면 나라가 서로 다르더라도 카스트 제도는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베다 뭐 이런 힌두교 경전은 다 자기들 경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한 나라냐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이걸 한 나라로 봐야 된다. 다만 통일을 못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자기들은 이게 문화상으로, 개념상으로는 하나의 문화권임에 분명한데 민족이라 하는 것은 정치적 인식이거든요. 정치적 인식으로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아대륙 및 남아시아는 크게 봐서 북부 평원대 남부 데칸공원으로 나뉘는데, 크게 여기는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개 정도로 나뉘고,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단위다라고 하는 어렴풋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나라도 뭐 이런 걸 많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unity in diversity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diversity, 다양한데 뭔지는 모르지만 유니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국 조선하고 중국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뭐가 다르냐? 우리도 공자, 논어, 사서, 삼경 다 저 사람들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베다 하듯이 다 가지고 있었지. 반상제도 중국하고 거의 산업공상 그거 똑같이 가지고 있었지. 네? 언어만 서로 다르고 남부인도 다르고 북부인도 다르고 언어 서로 다르고 역사가 다르다고 할 수도 있고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남부인도하고 북부인도하고는 역사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교류는 있죠. 우리도 문화적 교류는 많이 있었잖아요, 중국하고. 그런데 역사가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 우리는 역사가 발전을 했다. 중국은 뭐 그게 무엇이 얼마나 떨어진 거냐. 특히 만주 같은 경우는 뭐 다 같은 역사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 의식이 중국에 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만들 때부터 그 이전에부터 우리는 그것이 있었는데 인도에서는 남부 인도나 동부 인도가 우리는 인도라는 나라 전부 다 바라트, 지난번에 우리 변영재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바라트라고 하는 그 용어를 다 같이 쓰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통일만 못했을 뿐이지 같은 나라라고 인식을 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수도 없이 찢어졌을 때예요. 18세기 이제 1526년부터니까 이제 무갈 제국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무갈 제국이 들어와서 여기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카불에서부터 이제 바바르라는 이제 선수가 말탄 선수가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싹 쓸어버렸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실로 한 1800년 정도 만에 하나의 거대한 권력 하에서 이제 인도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무갈이라고 어마어마한 큰 제국이거든요. 200년 정도 못 가가지고 이제 점차 이제 쪼개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도사는 항상 그런 게 있지만 죽지는 않고 버티고는 있어요. 그런데 영향력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럼 무갈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무갈은 안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 망했는데 여기가 다 각각의 나라가 다 있어요. 각각의 나라가. 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무갈은 망했냐 안 망했냐? 그럼 무갈 안 망한 거죠. 근데 중국사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중국사는 천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가서 엎어서 그걸 뺏어야지 새 왕조가 세워져요. 근데 여기는 뭐 자들 뭐 있든가 없든가 뭐 놔두고 그냥 내 나라 내가 세우면 그러지 다 다행히 내가 세워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세우고 있는 판에 18세기입니다. 18세기 1700년경부터 이제 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영국 동인도 회사가 뿅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한 놈 죽이고 요 밑에 놈 내려가니까 뭔지를 몰라요. 요 밑에 있는 선수가. 그래서 도와주지도 않고 같이 싸워주지도 않고 여기에 있는 벵갈에 있는 나라하고 동인도 회사하고 둘이 얼라이언스를 맺어가지고 연대를 해가지고 밑으로 쳐요. 그럼 여기가 싸워서 얘들이 이겨. 그럼 얘들하고 또 불평등 조약을 연대를 맺어가지고 또 밑에 놈 또 쳐요. 그렇게 하면서 말 잘 듣는 놈은 치고 놔두고 그 자리에서 놔둬요. 이건 옛날 고대 때부터 그랬어요. 굽다 같은 경우도 뭐 다음 시간 정도 하겠지만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요 카시미르까지 다 올라가요. 다.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 마우리아 인데까지 해서 요 옥서스 강 유해까지 다 올라가요.
아프가니스탄 마찬가지로 다 올라가서 다 죽이고 다 해가지고 싹 죽이고 이놈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쪽 남쪽도 저 풀어줘 버리고 여기는 그냥 피곤하니까 놔둬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공만 바치면 나한테 인정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면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예? 청이 들어와가지고 그 개박살을 내놓고 인정만 받아놓고 까불지 마, 잘해 하고 가버리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게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민족 인식이 따로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리랑카가 그 경우죠. 얘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복속을 당하지만 계속 자기 나라는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이 이렇게 치고 인정받고 조공 바치고 풀어주고 전체 유지는 안 하고 전체를 하나로 유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대마도 같은 경우 마찬가지거든요. 세종 때 하도 시끄럽게 까부니까 가서 그냥 박살을 내놓고 그리고 그냥 놔둬버렸어요. 잘 살으라고. 그 대신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라. 우리 반도에 들어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삼포를 개항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줘 본 거죠. 굳이 거기 가서 걔들을 우리가 관리 파견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고 판단을 했겠죠. 세종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태종이 그랬구나. 예. 근데 이제 사군 육진 거기 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성을 쌓고 유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그 왕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인도는 많이 이렇게 다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많이 풀어줘요. 그래서 조공받고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씩 죽이고 하고 하는데 영어로 프린슬리 스테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스가 뭐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 할 때 그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뭐냐면 이제 토후예요. 제후 토후 할 때 봉건 영주 할 때 그런 게 아니고 토착 왕이라는 거예요. 이미 무갈 제국 말기에 토착 왕들이 수백 개가 들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을 말을 안 듣는 애들은 완전히 복속시키고 다 뺏어버리고 싸나운 놈들 다 뺏어버리고 어떤 놈들은 다 뺏어버리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왕을 바꿔서 얌전한 놈 앉혀놓고 어떤 사람들은 상태를 지켜보다가 후사가 없으면 바꿔버리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꼭두각시를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독립국들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게 565개 이제 1947년 독립을 할 때 565개가 있어요. 자, 계약을 다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565개하고 다 했는지 여차는 모르겠는데 큰 데하고 하는데 그 큰 데는 또 밑에 거하고 또 하고 또 밑에 거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독립운동을 할 때는 참여를 한 사람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같이 민족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민족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 인도 파키스탄 나눠졌어요. 그럼 너는 인도로 들어와라. 나는 한 번도 내가 독립국의 상태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인도로 가는데 나는 할아버지 아쇼카 때부터 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난 독립국인데 왜 내가 인도공화국으로 가? 나는 내가 독립국인데 비록 영국한테 쪽팔리게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난 독립국이잖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는 들어와. 아니 나 독립국이라니까 이 새끼가 들어오라는데 해가지고 탱크 밀고 들어와 싹 걷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요 밑에 있는 데는 괜찮아요. 요 위에 있는 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 위에 있는 데가. 이게 뭐냐면 요 빨간 거 있잖아요. 빨간 거. 요 빨간 것은 전부 다 영국이
바로 그냥 1757년부터 1947년까지 200년 정도 걸리면서 바로 점령, 그 주권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나운 놈들이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요 이제 노란 놈들, 요 얘들은 프린슬리 스테이트예요. 봐주는 거예요. 독립국을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두각시 괴뢰국이죠. 요 상태에서 독립을 했어요. 요 상태에서. 복잡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네팔은 지금 없어요. 여기 네팔은 없잖아요. 네팔도 독립국 아니야? 그 독립국이지. 그럼 어떤 사람은 야, 여기는 독립국이고 여기도 독립국인데 왜 그럼 얘하고 얘는 인도고 얘는 네팔 따로야? 왜 스리랑카는 없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전쟁에서 졌거든, 영국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졌는지 그냥 냅뒀는지는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요런 데는 전쟁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변방이기 때문에 그냥 독립국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요런 데는 독립국이지만 뭐 어떻게 나라를 만들라는데 들어오라니까 해서 그냥 싹 이제 다 그냥 강제로 군대가 들어가서 뺏어버린 거죠. 여기만 안 된 거예요. 여기만 카시미르만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자, 이러니 인도사가 얼마 장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무슬림 머저리티 프로빈스 있어요. 무슬림 1941년도 센서스입니다. 무슬림이 머저리티예요. 여기는 무슬림 머저리티. 예? 그러면 우리는 따로 나갈래?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투표를 하면 이때는 이미 우리로 치면 지역 감정으로 투표를 하니까 무조건 경상도는 무조건 김영삼 뭐 노태우 찍는다고 가정을 하면 무조건 힌두는 힌두만 찍는 거니까 이미 이제 감정이 상해서, 그러면 얘들은 정권을 한 번도 못 잡잖아요. 얘들은. 그러니까 우리 따로 하자. 그래, 그러면 우리 따로 하자. 뭐 웃자까? 우리하고 니들하고 섞어서 파키스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요 11번 11번 뭐야? 아니 41번 뭐 몇 번이냐 모르겠네. 예? 무슬림 머저리티 스테이트 with non-Muslim rulers예요. 무슬림이 많이 사는데 왕이 힌두라. 그러면 국민투표를 하면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배영철 변호사님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아직 정식 국민국가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다른 데는 국민투표를 한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왕이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몰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더 빨리 해서 군대 몰고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아직 국민국가가 형성은 안 됐고 왕국이고 독립국 왕국이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더 프린슬리 스테이트 이런 데는 그럼 뭐냐? 토후국은 토후국인데 좀 덜 싸나와서 살려둔 데예요. 얘들은 싸나운 애들이라 다 복속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전부 힌두다 이 말이에요. 예? 프로빈스가 아니고 힌두. 여기 다 여기까지 뭐 다 힌두잖아요. 다 힌두. 요놈 빼고 나머지는 다 힌두잖아요. 다 힌두. 그러면 얘들 states ruled by Muslims but with non-Muslim majority. 무슬림이 왕인데 술탄인데 백성은 힌두가 더 많아. 그런데 나라가 독립을 했어. 그럼 어디로 가? 왕은 나는 따로 독립할래. 그럼 네 마음대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밀고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자연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다 해결이 됐어요. 여기만 남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니까 여기는 파키스탄 가고 여기 파키스탄 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14번 주나가르, 여기 마이소르, 뭐 이런 데는 끝까지 버텼어요. 왕이, 무슬림 왕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루가 평화주의자인데, 평화주의자 어디서 평화주의자? 가서 바로 뺏으니까 깨갱하고 이제
다로 한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응? 그래서 그러면 줄을 나누자. 줄을 어떻게 나눌까? 그러면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여기가 방금 말씀드린 마이소로가 빠지고 여기는 이제 독립국이니까 여기는 영국의 주예요. 영국의 주. 그러면 얘는 따로 하려고 그러지 같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난 독립국인데. 여기는 범베이 관구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유지할 때 범베이에서, 여기는 범베이에서 했고 여기는 마드라스에서 했고 여기는 콜카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럼 니들이 인정해 주고 요것도 마드라스 인정해 주고 여기는 웨스트벵갈 콜카타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뭐 대충 해서 이렇게 나눠. 여기는 이제 독립국이었으니까 따로 놔두고 그러니까 대충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당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얘하고는 다르다. 말도 다르고 여기 위에 있는 구자라트에 있는 놈들이 왜 얘하고 같냐. 말도 다르고 다르지. 따로 해주라. 뭐 따로 해주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는 번잡인데 우리는 시크고 요 밑에 번잡은 우리는 힌두다. 근데 우리가 다 같은 번잡이다. 그건 얘들은 시크 번잡, 우리는 힌두 번잡이 따로 해주라. 못해. 그것은 안 돼. 때려 죽여도 안 돼. 종교로는 안 돼. 종교로는 못 나눠. 하이드라바드하고 마이소르하고는 계속 역사적으로 경쟁 관계였어요. 얘들이 하도 싸나오니까 얘가 사실은 영국에 비해서 영국과 싸울 때 이길 수도 있었어요. 하도 싸나오니까 요 땅을 전부가 다 우리가 나눠 줘버렸어요. 그래서 약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아요. 뭐 같이 붙겠습니까? 예? 같이 안 붙거든요. 그러냐 이런저런 거 하니까 계속 줄을 따로 나누라. 지금까지도 줄을 따로 나눠달라고 이제 부탁을 정부에 대해 요구를 하죠. 그런데 나눌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언어밖에 없는 거예요. 언어. 예? 종교로는 안 되고 역사적으로도 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쟁 관계고 뭐 복잡해지니까 언어만 하자. 그건 대개 보면 이제 언어가 또 인종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얼마나 복잡한 거 보세요. 요건 소위 말해서 인도 아리아어예요. 인도 아리아어. 여기는 인도 이란어입니다. 페르시아어. 근데 얘는 왜 여기 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드라비다어입니다. 드라비다어. 이 드라비다어가 뭐냐면 여기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기 드라비다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가설. 인더스 문명이 여기 있을 때 얘들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얘들이 밑으로 내려왔다. 이거 이제 가설이죠. 가설. 예? 근데 또 최근에 또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고 영국 시대 때 요리 이주시켰다. 근데 그런 정도의 기록도 없어요. 불과 100년, 200년 전에 기록조차도 없으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여기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얼처구니 없는 가설을 하는 사람과 지금부터 200년 전에 여기 이주시켰다니까 요 밑에 애들을 그걸 딱 부러지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인도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쪽에 있는 애들은 또 지금 폴리네시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언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있냐, 왜 여기에. 예? 티베트 버미스 언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또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얘들이 또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얘들만 유일하게 한류가 지금 있잖아요. 한류가. 인도는 한류가 없는데 얘들만 실제로 저보고 와서 사인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사인을 해주냐 했더니 한국 사람이니까 사인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 뭐라고 해줄 것 같더니 정우성이라고 해주라는 거야. 그리고 사진을 좀 찍자는 거예요. 정우성이라고 하고 호텔에서 그래서 뭐 그러자 그러면 정우성하고 나 사진 찍어서 이렇게 너무너무 자기는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막 내 대학 거기 다닐 때는 막 나한테 뭐 쪽지도 쓰고 막 그랬어요. 진짜로 나같이 생긴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좋은데
하여간 우리하고 근데 얘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분리주의 운동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요 소위 본토라고 말은 안 하는데 소위 본토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 계통인 사람들한테 거의 개 취급 당합니다. 개 취급을 당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다닐 때 이렇게 가면 개 취급은 안 당하지만 인도 옷 입고 다니고 쟤들 인도 옷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고 다니면 개 취급 당하는 거죠. 예? 잠깐 이리 와봐. 그러면은 이리 와봐. 경찰이 하면 그러면 요렇게 해야지. 예? 요렇게 하지. 깨아봤대야. 우리 이렇게 하면 너 이리 와라. 두드려 패요. 쟤들인 줄 알고. 그러니까 쟤들이 힌디를 쓰잖아요. 힌디를 이제 국어로 배우니까. 아니 국어가 아니라 주요 언어로 배우니까. 그 힌디를 쓰면 촌스럽게 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힌디를 쓰면 쟤들 힌디 쓰는 걸 생각해가지고 죽도록 두드려 패요. 절대 우리는 힌디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주로 이제 북부 인도인데 여기가 주로 힌디를 많이 쓰고 이쪽은 때려 죽여도 힌디는 못 쓰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힌디를 못 써요. 이쪽에는 북부 인도지만 방글라데시 이쪽 벵갈은 자부심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힌디에 히읗자도 쓰지 말. 저런 싸가지 없는 저런 게 언어라고 해가지고 안 써요. 타고르 같은 사람은 절대로 힌디 안 씁니다. 이쪽에 있는 펀자비 있는 사람들도 절대로 힌디 안 써요. 이쪽에는 뭐 아예 하면 빤히 알면서 내가 힌디를 쓰면 알면서 들어주지도 않아요. 영어 영어 독어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어적 감정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줄을 나눴는데 언어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언어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인도 정부에서 공인한 recognized language가 22개 있어요. 근데 official language는 2개입니다. 근데 처음에 헌법을 만들었을 때 official language, 공용어는 2개로 하되 당분간 15년간만 영어를 위치를 그대로 하고 15년 이후로는 없앤다. 그래서 1950년 1월 26일 날 헌법 공표를 하고 15년이 지나가지고 1965년까지 가거든요. 근데 65년 다 돼가지고 이제 그럼 영어를 없앤다. 이제 헌법적 지위, 그러니까 내셔널 랭귀지가 아니에요. 오피셜 랭귀지로서 힌디와 동등한 오피셜 랭귀지로서의 기능을 15년 동안 주고 15년 뒤로 없앤다. 그래서 15년이 다 되니까 전국적으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특히 저 남쪽에 막 나 죽여라 하고 그냥 막 난리가 나고 벵갈에서 난리가 나고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그럼 우리는 나갈란다. 네가 인도인데 네가 어디를 나가냐. 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오케이 스톱. 그럼 걷어들였어요. 그것만 했습니까? 무슬림들은 요 안에 힌디 쓰는 무슬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북부 인도의 무슬림들은 힌디를 쓰잖아요. 걔들도 반대예요. 왜? 민족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민족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자극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일본 그러면은 자극이 빡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자만 나오면 혼토시만 보면 그냥 막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영국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들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극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민족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종교를 MSG를 많이 쳐요. 막 종교는 민족주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힌두를 막 쳐요. 그러니까 자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극이. 그래서 힌두 민족주의가 크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힌두 민족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영국하고 이제 대립해서 싸우는 민족주의가 생기면 그 뒤로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럼 무슬림은 왼수되는 거죠. 뭐 민족운동이 나는 빠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운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슬림은 분리독립운동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싸우다가 분리독립 됐잖아요.
마하트마 간디는 암살당해서 죽고, 그 힌두 민족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힌두스탄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마하트마 간디를 싸죽여 놓고 힌디, 우리도 내셔널 랭귀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내셔널 랭귀지가 없냐? 에? 그러면 자, 우선 누가 반대합니까? 남쪽에서 반대하죠. 에? 무슬림도 힌디를 쓰지만 무슬림도 반대하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꼴카타, 제일로 전통이 있고 제일로 문화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벵갈 반대하죠. 파키스탄 쪽에 있는 펀잡, 그쪽 반대하죠. 나머지도 제일 반대하는 사람 누구예요? 지식인. 예? 그 다음에 공산당. 예? 좌파인데 그래도 우리가 좌파인데 그래서 또 좌파가 또 반대. 예? 극우, 예? 극우 히틀러 같은 놈들 힌두스탄과 힌디자만 말만 나오잖아요. 그럼 막 온 사람한테 막 발발발 떨고 난리가 나요. 힌디자. 근데 우리 과 이름이 힌디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인도 가서 힌디 말하면 저 새끼들 아니야? 아까 저 마니푸리 나가 뭐 그쪽 애들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안 해주는데 뭐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안 해주는데 힌디 좀 하면은 신기하듯이 쳐다보긴 해요. 뭐 저런 애들이 있나? 한국 애들은 이런 건 있지만 전적으로 싫어하죠. 그래서 인도는 힌디로 해야 되고 힌두의 나라야 되고 힌두스탄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극우 때문에 좌파 플러스 남부 플러스 동부 플러스 무슬림 플러스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서 지금은 힌디자에 히읗자도 못 꺼냅니다. 아예 꺼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로 하는 거지. 영어로 정통 옥스퍼드 잉글리시로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그것 가지고 지금은 뭐 그러니까 시비 걸지는 못하는데 지금 현재 모디 정부가 쟤들 힌두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디는 호시탐탐 그걸 힌디를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 어쨌든 머저리티니까. 다수니까. 그러니까 분리하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소수 핍박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려는데 저거 안 해도 뭐 돈 많이 벌고 경제 활성화되고 인기 좋은데 굳이 저런 걸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힌두하고 무슬림하고 갈등한다거나 뭐 힌디 문제를 꺼낸다거나 이건 안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각 주가 있는데 특수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의 오피셜 지역어도 아닌데 특수 언어가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 플러스 연방 직할지가 주가 28개고 연방 직할지가 8개거든요. 연방 직할지라는 것은 영국이 직접 통치하지 않는 곳, 아주 멀리 떠는 안다만 니코바르 버마 옆에 있다거나 뭐 락샤드위프 뭐 저 몰디브 옆에 있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무슨 뭐 포르투갈 식민지, 프랑스 식민지 요런 데가 그리고 이제 주가 28개가 있는데 이 주의 언어하고 헌법에서 인정하는 그 언어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언어는 가라고 하는 주의 공식 언어는 안 됐는데 헌법에서의 공식 언어는 되는 뭐 이런 말인지 막걸리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대단히 복잡한 저도 다 외우지 못하는 그런 복잡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게 인도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10분 받도록 하겠습니다.